청년들이 들려주는 청춘이 만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일산FM 청춘만세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일산FM 청춘만세 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청춘만세가 어느덧 벌써 7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새삼 느낌이 새롭습니다. 오늘도 청춘만세 멤버 임주현 형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주현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저희의 원년 멤버 김혜련 선배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련입니다. 아,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던 걸로. 한숨으로 네, 열심히 잘 사셨죠? 지냈습니다. 예. 네. 뭐 열심히 잘 살았고요. 또 이렇게 우리 주연이와 희철이와 함께하게 돼서 꼭 첫 녹음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저희도 그러면 초심을 살려서 오늘 방송 컨셉을 잡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번에 주현이 형과 단둘이서 이제 녹음을 오붓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 청춘에 대해서 좀 같은 세대끼리 나름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반대로 이제 두 명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명의 소중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그쵸, 컸어요. 그쵸.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청춘만세 완성체가 이뤄진 만큼 오디오의 공백 없이 완전체. 시끌하면서도 알찬 녹음이 되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다 알맹이 넘치는 녹음이 되길 바라며 정한 오늘의 컨셉은 토론입니다. 토론이라는 형식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활발한 토론을 위해 자연스럽게 청년 세대 관심을 끄는 화제를 찾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한 오늘의 토론 주제는 군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 복무입니다. 빰빠밤. 저는 오늘 약간 경청하는 자세로 얘기를 많이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이라는 컨셉은 주현이 형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마 주현이 형이 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회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팍팍 미리 네. 주시는 거 아닌가. 아마 청춘만세 7회는 임주현을 그렇죠. 위한 임주현에 의한 그렇죠.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주연아 너만 믿는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토론을 하면 좀 사회를 봐야 되니까요. 또 사회 보는 게 어디서 그냥 하면 되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군복무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 없는 병역법이 헌법 불일치이며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현재의 처벌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 뉴스 다 보셨나요? 당연히 맞죠. 네네.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월드스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야. 깜짝 스타로 발돋움한 그렇죠. 조현우 골키퍼의 완벽한 골키퍼입니다. 인기와 더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게 이분들의 이제 군복무 여부. 특히 손흥민 선수는 이제 제가 축구는 잘 모르지만 이적이 확정이 됐는데 이제 몸값이 훅 올라갈 것 같아요. 훅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 군복무 복무가 때문에. 네네. 이제 없으면 훨씬 더 이제 공백 없이 할 수 있는데 이제 국가의 의무 이제 병역이라는 거에 손흥민 선수도 피해갈 수 없다 보니까 그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스포츠 스타에 대한 군복무 면제에 면제. 대해서도 많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따 같이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적인 정세로 넘어가면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와 그리고 판문점 선언으로 그 평화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모병제 도입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대를 겪었거나 이제 입대를 해야 하는 청년 세대의 경우 이러한 얘기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몇 년까지 내가 군대 안 가는 걸 참으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해서 대학교 1학년들이 지금 엄청 궁금해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냥 빨리 갔다 오라 그래요. 고3이라고. 그래서 제가 수능을 먼저 걱정해. 일단 수능부터 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무래도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입대를 했거나 아니면은 전역을 했거나 모두 이제 군복무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각자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청춘만세에서는 최근 헌재 판결과 군복무 면제 혜택 그리고 모병제 도입 등에 대해 군복무라는 큰 주제를 통해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김혜련 선배님께서
우리 일산 FM이 무슨 방송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당근이죠. 저희 일산 FM은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입니다. 일산 FM은 일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방송이죠. 앞으로도 저희는 청취자들과 공감을 이루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미를 라디오를 통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정말 여전히 좋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따로 멘트를 따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이은주 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이유를 새삼 이제 알게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목소리가 정말요? 너무 좋다고 다음에 해서 윤진이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거 저도 이은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좀 안 맞아서 일정이 맞아요. 제가 무척 보고 싶어 한다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은주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배경음악으로 영상 편지 다 띄웠습니다. 그 멘트 이 방송 멘트 소개는 다른 분들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다 주현 형도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사담이었고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일산 FM 청춘만세 7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공감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일산 FM 청춘 만세. 추억을 나누며 함께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시간 일산 FM 청춘만세.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이어폰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송 일산 FM 청춘만세. 일산 FM 청춘만세는 우리의 청춘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본 방송은 인터넷과 팟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 일산 FM 청춘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청춘만세 7회 주제는 앞서 말한 대로 군복무입니다. 예전에 저희끼리 기획회의를 할 때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막 전역을 한 사람을 초대를 해서 군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예전에 주현이 형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군복무가 우리 사회 핫 이슈다 보니까 저희끼리 먼저 얘기하는 날이 왔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를 했었던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다시 재조명된 군복무 면제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현이 형은 이제 예비군 훈련도 다 끝났죠? 네, 이제 그런가요? 민방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방위를 앞둔 자랑스러운 예비군 예비역 주현이 형은 스포츠 스타의 군면제 혜택 그리고 최근 손흥민 선수를 통해 다시 조명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손흥민 선수 개인의 사정은 좀 안 됐지만 군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네,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좀 예외적인 경우였는데 예외였죠. 금메달을 따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지금 군면제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군면제 혜택이 이루어지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네, 그거는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갈 수 없다면 가야 되지만 네네. 최대한 뺄 수 있으면 빼라 합법적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 면제라는 게 엄청나게 승부욕에 강한 동기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엄청난 동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국가대표로 네, 나왔어도. 때문에. 네. 이렇게 동기부여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저희 올림픽 야구 네.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따려고 엄청 필사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국제 대회에서 한번 되게 정신적으로 부장이 덜 되어 있었다 그런 비판을. 그래서 심지어 손흥민 선수한테 네. 아시안 게임에 네. 아시안 게임 야구로 이렇게 보내서 맞아요. 금메달 딴 다음에 군면제 시켜주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사실 주현이 형이 얘기한 대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입장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예외는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견해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2년의 시간을 이제 그런 쪽에서 보낸다는 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인 걸 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가는 걸 사람들이 매우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의 2년도 아까운 거 똑같죠.
예, 누구에게나 2년의 시간은 소중한 특히 거죠. 예,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또 청년기에 아름다운 시간이잖아요. 되게 소중한 시간일 때 가기 때문에 그 청년기의 2년이라는 시간은 그 이후에 이렇게 중년이나 노년의 2년하고는 또 다른 그 그쵸. 느낌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전에 TV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발레하는 남자들, 발레리노 이런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 몸이 다 망가져서 돌아오시거든요. 무용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고요. 네. 그 발레리노도 국제 대회인가 어디서 수상하면 군대 안 간대요. 그래서 그 쉽지 않죠. 발레리노들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노력을 하는 게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데 그 군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주현 형이 얘기한 대로 거기 몸이 망가지고 무뎌지고. 그만큼 몸이 무뎌지고 정신 상태가 바뀌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몸이 많이 그렇죠. 그 네네. 혜련 선배님 아까 이제 뭐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아드님이 지금 고3이잖아요. 그래서 군대보다 무서운 수능이 기다리고 있는. 일단 오늘 주제가 군복무니까 혹시 그렇죠. 이제 그런 주변에서 군 면제를 받거나 네네.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 스타를 비롯해서 그 유명인들이 군 면제를 이렇게 딱 받았을 때 그 군입대를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님으로서 뭐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은 있나요? 그 저희 큰 아이의 네네. 이제 친구들이 지금 다 군대를 많이 가 있어요. 네네. 뭐 현역으로 가기도 하고 또 뭐 카투사나 이런 걸로 가 있기도 한데 그 군대를 보낸 어머니들을 만나면 네네. 특히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시죠. 맞아요. 굉장히 네, 민감하다고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민감하고 특히 이제 유명 연예인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뭐 약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면제를 받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많이 하십니다. 당연하죠. 네, 저도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박탈감을 좀 넘어서 정말 진짜 분노하는 흔히 거죠, 얘기하는 분노. 계층 사회가 정말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가야 되는 가야 거죠.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부모님의 입장이면 내가 정말 얘를 네. 빼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빼준다는 게 되게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군대 문제는 정말 그 우리 사회의 영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정말 참고로 영리는 용의 비늘 그쵸. 다 알고 목에 있지 않나요? 알고 있습니다. 용의 약점. 네 그렇죠. 찌르면 죽는. 그쵸. 이 군복무는 영리. 군복무 문제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고. 주현이 형이 혜련 선배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되게 더 공격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요? 날카롭습니다. 오늘. 거의 뭐 손흥민 수준인데 공격 포인트 올리는 게. 근데 조윤우처럼 막아내고 있어요. 또.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저 대로 없을 때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치열하게 했나요? 저희 이제 최선을 다했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렇죠. 네. 완벽합니다 이제. 좋네요. 그 방금 군복무 면제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그 혜련 선배님께서 영린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각자의 뚜렷한 의견은 있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수록 더 논쟁이 불거지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와 있는 대체복무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대체복무 도입은 사실 법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근데 있죠. 그렇죠. 이제 사회적 합의의 측면에서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계속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번에 판결도 그렇고 대체복무의 키워드는 이제 병역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에 이제 의무는 거부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로서 해야 되는 의무는 거부하지 않지만 이제 그 의무가 병역이라는 거는 거부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입장에서 최근 이제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대체복무 도입의 필요성은 얘기를 하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처벌은 합헌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가 네. 다. 하기 싫어서 안 한다. 네네. 그러면 그 감옥을 자랑스럽게 가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있잖아요.
사실 얘기가 나오는 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선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거고 네. 그리고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나의 선택사항이 아닌데 네. 너무 이제 가혹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여기서 회피하고 시민권을 다른 나라에 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좀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이기적이라고요? 왜냐면 네네. 저희도 군대 안 가고 행복할 권리는 있지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큰 게 집총 그쵸. 거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종교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긴 한데 사실 말한 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이제 그 병역 거부를 좀 이해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주현이 형이 얘기한 대로 사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를 다 또 가야 되잖아요. 절반은. 다 가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나는 뭐 이제 가고 싶어서 국민의 가냐, 의무이기- 가고 싶어서 가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 전에 그 네. 대체 복무를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데서 그 한 기간을 몇 배로 늘려서 하는 제도를 좀 고려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발표를 한 적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 네네네. 알고 있는데 국방부 산하 단체에 있는 곳에서는 근무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또 국방부 산하 단체에서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그 대체 복무는 하되 국방부 소속이라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요? 저는 집총 거부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때문에? 입장이 그런 거예요. 국방부 소속에 있는 단체에서 일을 하기는 싫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좀 극단적이지 않나요? 약간 좀 그 주장은? 그래서 저도 좀 이해는 안 그러니까 그 가지만 주장은 좀 약간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는 동의를 어려울 얻기는 것 힘들 것 같은데. 결국 사회적 합의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그럴만하다라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종교적인 문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면 사람들이 그럼 나도 그 종교 잠깐 믿어서 거부할래 막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은 제7일 안식일교를 이렇게 믿으시는 분인데 그 종교가 뭔지 아시죠? 어떤 거요? 제7일 안식일교. 뭐죠? 정확하게 좀 기독교 단체긴 한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고기 안 먹고요. 그 주일에는 쉬어요. 삼육제단. 삼육제단. 네네. 근데 그분 제가 말씀드린 그 병사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의무병으로 총을 짚지 않겠다. 그래서 의무병으로 참가를 해서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최고의 명예상으로 주어지는 훈장 이름이 메달 오브 아너예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받은 의무병이에요. 그러니까 총을 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군 병역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가 될 때 정말 이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집총을 거부하지 않는 개인의 신념이 네. 있지 않으면 차마 이제 군대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선택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런 노동이나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는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논의가 쟁점이 되는 게 기초 군사 훈련의 여부. 그러니까 이제 4주에서 5주 동안 받는 거. 왜냐면 그건 하면 집총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가 없죠. 네, 수류탄도 던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이 거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일반 군대처럼 합숙의 여부. 근데 그것도 뭐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가장 큰 게 이제 양심의 기준인데 사실 그렇죠. 양심을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하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병역 거부라는 게.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반대를 하는 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그 입대를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플러스 악용의 가능성 때문에 맞아요.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막
저희가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로 이용해서 다 빠지면은 또 같은 느낌이 또 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좀 어려운 어렵죠.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법적인 쟁점으로도 몇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화제가 됐었던 거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에 좀 헌재 판결이 지금까지의 좀 상황을 바꿀 만큼의 그런 어쨌든 유의미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저희가 그렇죠. 두고 보면서 얘기할 네, 오랫동안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주현이 형의 양심적 편향 거부에 대한 맞습니다. 단호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 얘기의 모든 출발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건장한 성인 남자라면 모두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와야 하는 우리나라의 그 특수성이죠. 특수성이자 분단의 우리나라에서는 현실.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비롯이 된 건데 그 사실 이제 누구나 다 간다라는 거를 제외하고도 군대를 간다는 것 자체는 개인과 주변 사람들의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사라졌다 돌아오는 건데. 아까 형이 얘기한 대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남자들 같은 경우 1학년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나 군대 언제 가야 되지? 라는 맞아요. 저도 그랬었고 실제로 지원자 몰리면 가고 싶을 때도 못 가요. 요즘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군대 간다고 하면 여자친구도 이제 못 사귀고 아니면 못 사귀죠. 헤어지거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소개팅 할 때도 미필이냐 군필이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한 만큼 엄청 작용하죠. 아 그래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1학년 2학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소개팅을 나가는데 뭐 미팅이나 소개팅을 했는데 미필이에요. 그럼 1학년 마치고 군대 가시겠네요? 그럼 일단 커트.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만약에 더 1년 이상의 애프터는 없고. 대학교에서 만약에 진짜로 마음에 들면은 그 사이만 사귀던 그렇게라도 사귀는 사람은 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번 커트가 들어가죠. 그 대학교 때 이제 1년을 사귀어도 1년이 좀 오래 사귄 거잖아요. 그래도 1년 사귀면 오래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빨리빨리 사귀고 빨리빨리 헤어지는 게 있고 막 100일 넘기기도 전에 어쨌든 헤어지는 사람도 해를 있고. 넘어갈 만큼 사귀어서 서로 그렇죠. 이제 그치. 깊고 가까운 네네. 사계절을 사이인데도 지냈으니까. 그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되면 그 오랫동안 사귄 기간보다 2배를 거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자분한테는 그 남자를 기다려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요. 본인의 이제 마음이 끌리는 대로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되게 힘들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맞아요. 혹시 아드님이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그런 거 얘기해요? 근데 고3입니다. 있어도 있을 수도 있죠.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그 입대라는 것 자체가 군대를 아까 얘기했던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내 주변 사람들끼리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최근에 그 한반도 내 평화 분위기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했던 병역의 의무가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인구 절벽도 오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얘기했던 평화가 오면 군축도 서로 양국 간의 군축도 할 수 있고 뭐 무기도 현대화 될 수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군사 특히 이제 보병은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이 모병제 도입인데요. 모병제 얘기도 계속 이제 어쩔 수 없이 방금 전에 주연이가 얘기했다시피 인구 절벽이 사실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저출산 시대로 가면서 네네. 굉장히 지금 신체 건장한 군대에 갈 수 있는 게 남자들이 없어진 거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거기다가 요즘 부부들이 딸을 또 선호하는 추세라 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그래요? 있죠. 딸을 더 선호해요 요즘은? 예, 요즘은 딸이 왜 그렇죠? 모르겠어요. 요즘 주변 사람들 젊은 부부나 아니면 좀 사람들 물어보면 다 딸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한테 좀 더 잘 살갑게 대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부모 세대인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딸들이 키울 때도 되게 이제 좀 살갑고 좀 알아서 잘하는 그런 게 아들은 이제 말썽쟁이라서 아들은 좀 힘들어요. 엄마 입장에서 키우기가.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우리 들었어요.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이제 얘기한 아무래도 이제 좀 활발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키울 때 이제 그런 면이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럴 때 딸과 아들에 대한 부담이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뭐 또 옛날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 어떤 아들이 결혼을 하면 뭔가 조금 더 해줘야 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아들의 집안 기본적인, 아들 예. 집안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있어요. 저는 저만 그런가 했더니 아니요, 많이들 제 그렇게 느끼세요. 주변에 이제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 예전에 이제 남자는 장가를 간다고 했고 여자는 이제 시집을 보낸다. 시집을 보낸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출가 외인이란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그쵸, 개념 그쵸.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요새는 그냥 뭐 친가나 처가댁이나 근처에서. 똑같죠 뭐. 네. 일단 저희가 주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들을 보다 딸을 빨리 선호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아들은 군대를 또 2년 동안 보내야 네네. 돼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실제로 어머님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군대 입대한 아들이 그 한 3일 동안 그 뭐라 그러죠? 형 거기 그 3일? 보충대 가기 전에 신교대 가기 전에 가는 그 입소대 뭐였지? 아무튼 거기서 그 옷을 보내오면 싸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그렇게 어머님들이 많이 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면서도 많이 울어요. 거기서도 편지 쓰면서 애들도 많이 울고 이제 그만큼 사실 원치 않은 이별을 그쵸. 또 해야 되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또 뭐 성인 남성이 됐다고 해서 국가에서는 군대를 가라고 하는데 아직 얼마나 애 같고 어리고 그쵸. 한없이 진짜 걱정도 되고 21~22살짜리 애기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기라고 하기에는 애기죠. 좀 애기죠, 애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좀 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사실 나오면 자연스럽게 대체 방안으로 나오는 게 모병제였고 사실 모병제는 형이랑 저랑 중학생 때도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토론 주제로.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냐. 네. 뭐 글짓기 대회도 하고 토론 대회도 하고. 글짓기 대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에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백일장 같이. 맞아요. 그래서 모병제 약간. 그때만 해도 아마 그 벌써 한 10년. 그쵸. 전이죠. 10년 훨씬 더 그러니까 됐죠. 10년 전의 상황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하고 앞으로 10년 뒤의 상황은 또 매우 다를 거라.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곧 모병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뭐 병역법과 이제 그 대체 복무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네네. 시점이 점점 이제 다가오는 것처럼 아마 모병제에 대한 것도 곧 쟁점화되면서 공론화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뭐 법안이 나온다던가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논의는 이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해요. 고려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그게 공론화되는 시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정치인들이나 혹은 어떤 전반적인 그 사회의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시기에 대한 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모병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저는 일단 도입이 된다면 좋은데 전제 조건이 너무 실행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모병 지금 징병 제로도 그 인원이 충당이 안 돼서 그 옛날에 MC몽 사건 아시죠? 발치에서 네네.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진짜 빠져야 될 사람들까지 다 차출되고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제 받았을 사람도 공익 가고 공익 가야 될 사람 현역 가고
이런 식으로 강제로 징집을 해도 지금 점점 그 대한민국 남자를 그냥 다 차출해도 나중에 모자라요, 병사가. 근데 그런 상태에서 모병제로 가는 거는 돈은 다 떠나고 인원이 일단 안 될 것 같아서. 그 이제 모병제 도입을 할 때 항상 찬성 의견으로 나오는 게 군대나 이제 이제 그런 군사들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사기와 이제 그런 영역이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형이 얘기한 대로 징집으로 차출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지만 모병제는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기가 더 높고 그거에 따라서 전문성도 있고 군대도 더 이제 맞죠. 전문성도 있고 정말 자기 원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군대에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건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전에 책에서 읽었었는데 무슨 전쟁론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희철이 은근 책을 다양하게 읽어. 네. 거기에 전쟁론 로맨스 이런 거 나옵니까? 네? 멜로 있습니까? 뭐 멜로? 아니요 그냥 전공 서적이에요. 전공 서적. 네,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10명의 무력한 군사보다 1명의 무장된 병사가 훨씬 낫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개인의 사기와 그런 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모병제 찬성을 할 때 숫자가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근데 잘못하면 일본 자위대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저도 주현이 형이랑 의견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오늘 주제가 토론이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것뿐이고 사실 저도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오겠지만 그게 뭐 지금 평화적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곧 이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통일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 오히려 통일이 되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가능성을 있는 상태에서 이럴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을 해서 그렇죠. 정치가들은 10년, 20년 뒤를 내다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은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저희도 이제 뭐 손흥민이나 조현우 선수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그리고 마침 또 법원에서 이런 뭐 합의가 나온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언젠가는 이 사실에 직면해야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그 이전에 뭔가 국민 의식을 좀 미리 대안도 좀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수렴을 할. 북한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의무복무가 8년쯤 되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 평화 남북 간의 평화의 무드가 이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예전에 그 개성공단이 있을 때 그리고 금강산 여행을 갈 수 있었을 때 그렇죠. 그때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DMZ를 사이에 두고 판문점에서 DMZ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왔다 있었는데 갔다 왔다. 그때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것 때문에 거의 그 군사 시설 자체가 거의 위로 밀려나고 5km에서 10km까지 그 북으로 저희도 상대적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남북한 해빙 무드나 전체적인 평화 무드가 이제 경제적 협력이나 혹은 뭐 문화 교류나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통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좋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군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결국은 저희가 징병을 하는 거는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훨씬 우리가 거기에 소모할 그 인력과 국방의 내용들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 확실히 대내적에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다뤘던 군복무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나왔던 쟁점이고 사안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좀 군복무라는 좀 어려운 걸 얘기를 해봤는데 어렵네요. 제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 아이디어 회의 때 오셨으면은 그 바로 다른 주제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사실 누구나 다 가는 군대지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입대를 하는 개인이나 면제를 받는 개인이나 그 군대는 개인에게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아가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대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의무는 누구나 이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일반적인 견해보다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특별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네, 군복무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입장이 다른 것은 그만큼 많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도 아마 비슷한 관점인 것 같은데 나아가서는 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31대 대통령 하버트 후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가서 싸우고 죽어야 하는 자들은 바로 젊은이들이다. 군복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지만 반대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군복무와 관련된 논쟁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대가 결국 청년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의무와 관련해서는 약자가 되었던 청년 세대가 이번 군복무 이슈의 결과에서는 보다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짝. 네, 이렇게 말이죠. 네, 저희는 다음에 깜찍한 8회 더욱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